자, 이어서 문제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7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대리. 옳은 것은. 자, 불공정 법률행위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박 같은 경우는 대리인 기준 판단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대리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적어도 대리인도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자, 3번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아니요. 권한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에서의 표시로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째 줄에 일단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다 라는 요거 자체가 이제 현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을 밝혔다면 이거는 대리 행위를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대리관계 표시한 걸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선답입니다.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표현대리 중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있지 않습니까? 자,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에 해당하는 것들 좀 임의대리, 법정대리, 일상가사, 공법상대리, 표현대리고 뭐 기타 등등 많았는데 요 사자권 같은 경우도 기본대리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도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8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익 물권 문제입니다. 용익 물권. 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실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건물이 소실된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자, 지상권의 객체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됐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지상권이 없어지려면 아예 토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건물이 소실된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선답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그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다 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민법 제 305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이때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사람은 건물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인 거죠. 자, 2번 선답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세 목적물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입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는 목적물과 관련된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뭡니까? 전세권자한테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자, 현재 문제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4번 선답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때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벽닭입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당연히 이때 2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료를 연체했으면은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저당권자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당권자에게 뭡니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소멸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5번 선다 같은 경우도 틀린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49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입니다. 자, 1번 선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고 그리고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 동시이행 관계, 그쵸? 있지 않은 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 왜냐면은 이 변제가 선이행이죠. 변제를 하면은 저당권을 지워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제가 선이행이 되는 것이다. 자, 2번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입니다. 자, 일단 일방의 채무가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 이 양채무가 서로 이제 결령관계로 엮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약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요 경우는 첫째 줄에 나오는 요 채무하고 둘째 줄에 나오는 상대방의 채무가 별개의 약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결령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아니요,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에서 어느 한 채무가 어느 한 채무에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채무가 이행불능되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죠. 이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 채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대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각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자, 그쵸? 자,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저당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 자, 대금 지급 의무와 당연히 동시행 관계에 있겠죠. 자, 보통의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넘기는 거, 그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대금 지급하는 게 동시행 관계겠지만 현재 5번 선다에서는 현재 부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권 넘기는 것뿐 아니라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면서 넘겨줘야 되고, 이 채무들이 다 엮여서 상대방의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죠. 자,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빠이.